베고 흙만 고르는 평범한 농사꾼은 가라. 장독 이거 다 뭘 채우고 그래? 그렇지요. 장독을 다 갖다 모았다요 지금. 뭘 할란지. 귀농 18년차 전남배 씨의 특별한 일상. 산양삼부터 장독까지 약초 농부의 보물찾기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흙에 살리라 오늘은 함양읍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멀리 뙤약볕 아래 일하는 세 분.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꽃을 따고 계시네요. 이거 은근 기록하는 약초인데 우리가 기농해가지고 요 약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엉겅퀴. 꽃이 피는 6월부터 9월까지가 수확철이라는데요. 그런데 함께 일하시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장모님이 처갓집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바로 밑에 동생 재수 씨입니다. 안 사람은 아침에 그 금융기관에 출근했고요. 우리 장모님하고 재수 씨는 항상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수 씨, 네. 산에 갑시다. 아이고 다녀오세요. 안 가요. 다녀오세요. 그래 같이 가야지.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산에도 약초가 많거든요. 산에 가서 일하셔야죠. 들판의 엉겅퀴뿐만 아니라 깊은 산에서 약초도 키운다는 전남배 씨. 그런데 약초 캐신다더니 굵은 통나무를 척척.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11월 달에 산삼 씨앗을 심기 위해서 예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산삼이 있어요? 예, 저 밑에 쪽으로는 지금 산삼이 다 심겨 있습니다. 산삼이 심겨져 있다니? 아, 산양삼 말씀이시군요. 해발 5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산양삼답게 산 보러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농사 있는데 가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좋잖아요. 산이 산삼을 다 키워주기 때문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험한 쪽에 심어야 산삼이 잘 되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3년생, 요거는 4년생. 요 세 가지로 나는 거는 5, 6년생 정도 되거든요. 제가 무농사, 배추농사, 호박농사 모든 농사를 하는 농사는 다 집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5, 6년 동안. 그 다음에 묘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묘목을 하다 보니까 산 쪽으로 관심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산속에 약초와 산삼을 심기 시작했어요. 전남배 씨가 꼭꼭 숨겨둔 첫 번째 보물 여기 있었네요. 바로 산양삼. 자체잖아요. 신봤다.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여기 다 나타나네. 농사 진지 지금 20년 돼 가는데 내 20년 전에 금융기관에 다녔어요. 그때 내 가감히 사표를 던지고 보통 사람들은 저를 다 미쳤다 했죠. 사표 던질 때. 그 좋은 직장에 왜 사표를 내냐고 다 미쳤다고 했을 때 저는 가감하게 나왔거든요. 어쩐지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맞고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자. 조상님 누구세요? 아니요. 이거는 주인 없는 산소거든요. 산양삼과 약초를 키우는 산에 주인 없는 무덤만 8기. 이렇게 틈틈이 벌초해준 지도 벌써 10년째랍니다. 귀찮은 건 없고 그 나무 묘를 갖다가 벌초를 해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좋고 이 산소 주인도 좋고. 진짜 오지랖 넓으시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거. 예. 아이고 뺏기네. 새벽부터 꽃 따랴 산에 갔다 오랴 힘든 오전을 보낼 만큼 가족과 함께 먹는 점심은 정말 꿀맛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식구들이 편안하게 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삶 자체가 좋고 주말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와갖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힐링을 느끼니까 우리 자체가 좋아지는 삶이에요. 산삼 예정지 작업. 농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영농일지거든요. 아이들 일기 쓰듯 매일 농사 기록을 써온 영농일지.
그런데 하나, 둘, 셋, 이게 다 몇 건이에요? 1년 동안 기록한 제 재산 1호거든요. 97년 5월 1일 이사하던 날 15 태풍 누사. 태풍 누사 영향으로 산사태 모두 죽다 살아남. 처음에는 적기 싫었거든요. 그걸 참고 계속 쓰니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18년이 되니까 요 활용 방안이 엄청나게 많은 게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보면은 이거 뭐 답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장모님 뒤로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똥 줬네. 누가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사예요. 아이고 뭐라 이거 나또 들도 못 나가니 참말로 이거 좀 봐. 몸살 나서 또 나도 이거를 가라. 이뭐 모으는 거 이런 거 봐도 턱이야. 아, 이 젊은 사람 미는 거 모으는 사람 많거든. 농사 짓고 틈새로 하는 게 틈새로. 그런 게 약간 부지런한 사람이지. 약간 부지런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남배 씨의 또 다른 보물, 바로 10원짜리 동전. 1963년도 것부터 시작해 연도별로 무려 600개씩. 진짜 왜 모으세요? 재밌거든요. 재미로 한다 하기엔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집 2층에는 정체할 수 없는 먼지 뽀얀 골동품이 가득합니다. 짠.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대부 집안이 가마 속에서 탈 때 조그만한 요강. 시대를 넘나드는 골동품들. 이렇게 쌓아만 두기엔 아까운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박물관을 만들 끼거든요. 옛날 어릴 때부터 계속 봐온 물건들을 저는 이제 다 모으고 싶습니다. 전남배 씨의 수집 열정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마당을 가득 채운 장독과 옹기. 가족들 역시 이 남자의 속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장떡 이거 다 뭘 채웠고 그제? 그렇지요. 장떡을 다 갖다 모았다요 지금. 뭘 할란지. 제 머리에 하나하나 살짝 스쳐간 순간 저는 모으기를 했고 그 모은 것이 나중에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엉겅퀴와 산양삼 농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전남배 씨. 지금까지 만난 여러 보물들이 다 나중을 위한 준비고 초석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네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됐거든요. 제가 꾸준히 한 길만 뚫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겁게. 주변 것들 어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하나하나 작은 보물들을 모아나가며 내일을 찾아나가는 전남배 씨. 그 별나고도 성실한 삶을 응원합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교실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천연염색과 분청자기 도예를 통해 자연의 색을 실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천연염색과 전통 도자기 도예로 자연의 빛을 추구하는 박정규, 하연희 씨 부부를 만나봅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는 이곳이 거 박정규, 이제 하연희 초보 부부가 가지고 삶의 염색을 터전으로 하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곳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패턴 작업을 하시고 이곳에는 무료 염색 체험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늘의 염색은 쫑 염색. 먼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기 위해 고무줄로 동여매는데요. 오늘은 쪽빛이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을 기대하고 있는데 선생님 옷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만 할 수 있다면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원단이 무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끝나고 쫑 염색을 직접 해볼 차례. 하연희 씨는 이 염료를 직접 농사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닿으면 얘가 발색이 돼버려요. 이렇게 염색한 천을 바람에 흔들다 보면 쪽에 독특한 색이 배어 나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쪽 염료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연두색에서 녹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바람에 이게 같이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바람에 말리면서 체험교실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자신이 직접 한 염색에 부푼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만들기에 소질이 없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제발 나와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특별한 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 그리고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자연인데 자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라 좀 더 많이 기대도 되고 신도 나고 그래요. 드디어 자신이 직접 만든 무늬를 확인하는 시간. 어떤 무늬가 나올까 기대 반 걱정 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무줄을 풀면 아름다운 무늬가 펼쳐져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자연을 닮은 것 같죠? 바다에서 파도가 팍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햇빛에 말리면서 쪽빛이 점차 옷에 스며들게 하는데요. 천연 염색인 쪽 염색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본인만의 그리고 나만의 그런 패턴과 나만의 것이 아무래도 장점이 되겠고요. 천연 염색이 한창인 시각. 도예가 박정규 씨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섬세한 손끝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작품. 30년 동안 갈고 닦은 물레 솜씨입니다. 물레는 지금 제가 이제 도자기 작업을 시작한 지는 약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물레 대장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히 한 28,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예가 박정규 씨는 분청자기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청자기는 도자기에 분을 발라 구워낸 도자기인데 수수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청자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제 청자나 백자와 달리 분청자기는 이 꾸밈이 이렇게 특별하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 소박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자의 고급스러움과 백자의 귀족스러움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이제 서민의 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청은 예전부터 민초들 대변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산강변의 털을 잡고 흙과 씨름한 지 30년. 박정규 씨는 이제 젊고 촉망받는 작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도예가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윤희 씨는 박정규 씨를 만나면서 염색 깔기를 걷게 됐습니다. 쪽 염색한 옷을 헹구고 다시 중화를 시켜주면 밝고 선명한 무늬가 살아납니다. 이게 그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 그 자연과 접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네요. 선명한 무늬를 보면서 조언을 해주는 하연희 씨. 패턴하고 색상이 선명하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연의 색이 옷에서 빛을 발합니다. 한 여러 번 헹구는 작업을 하셔야 해요. 천연염색 체험교실이 끝나면 도예가 박정규 씨의 도예 체험교실이 시작됩니다. 밑에다 받치는 상판 있죠. 상판 크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천연염색과 도예라는 각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 모양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요즘은 두 가지 체험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체험장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험교실에 모여들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물레에 도전해 자신만의 도자기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물레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잔념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이리 몰입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대로 밀고 나오세요. 그대로 더. 자,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끝까지. 그렇죠. 박정규 씨의 도움을 받아 손끝에서 접시가 완성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본 접시. 이 접시를 그늘에 말리고 2번 구워내면 예쁜 도자기가 완성되는 거죠. 분청사기는 분을 바른다 해서 분청사기라고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쟁반 같은 접시. 애써 만든 그릇 위에 분청을 바르고 그림을 그려서 긁어내고 나면 나만의 접시가 완성됩니다. 불에 구워내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자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시각, 하윤희 씨는 염료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원래 서양 화가가 꿈이었던 하윤희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천연 염색을 접하게 됐습니다. 천연 염료를 통해 민화를 그리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윤희 씨. 부부의 방은 그동안 만들어온 작품들로 빼곡한데요. 염색과 도자기의 만남. 부부는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차를 마시며 여유도 즐겨보는데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것이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 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자기를 꾸준히 이어오고 싶고, 사람은 자연이고 온전히 자연 속에 살아야지만이 인간 역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삶을 영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정말 염색과 그리고 도자기의 선택이 정말 나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과 도자기를 통해 꿈을 실현하고 자연을 벗삼아 색을 만들어내는 박정규 하윤희 부부. 영산강이 바라보이는 이곳에서 부부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큰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길 바랄게요. 하늘의 죄를 지내던 차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비빔밥의 원조라는 사실 아십니까? 엄복요.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여럿이 이제 함께 먹어요. 차례치나. 추석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옛부터 우리 민족은 가족들과 함께 비빔밥을 먹음으로써 한 가족임을 확인했다. 그런 비빔밥이 대중적 음식으로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진주.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설의 진주 비빔밥을 복원한 명인이 있다는데 그 귀한 음식 이야기를 만나본다. 진주의 한 폐교. 이곳은 진주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있는 정계임 명인의 비빔밥 연구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분이 30여 년간 진주 비빔밥을 연구해온 비빔밥 박사 정계임 씨. 중이세요? 총명탕 끓이는 중이에요. 비빔밥 만드신다고 그러시더니 왜 총명탕을? 예, 이제 애들 좀 머리를 좋게 해주는 총명탕 비빔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백본신, 원지, 석창포, 감초를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인 총명탕으로 지은 밥에 들깨가루, 호두, 잣 등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섞어 만든 이 소스를 쫙 끼얹어주면 숟가락 잘 녹아는 총명 비빔밥 탄생. 우리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메뉴가 아닐까. 지금까지 만드신 비빔밥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 50년까지도 되려나? 이 재료만 있으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비빔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도토리 비빔밥, 또 해초 비빔밥, 또 해물 비빔밥, 버섯 비빔밥, 열무 비빔밥, 재료만 구비되면은 뭐든지 섞으면 되니까 아주 종류가 많은 종류의 비빔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진주 비빔밥인 칠보화반입니다. 7가지 보석을 올려놓은 꽃밥이라는 뜻의 칠보화반. 당연히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그 전설의 음식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최고의 음식은 장맛이 좌우하는 법. 그녀의 혼을 담은 장독대는 최고의 보물 창고.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장독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많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까지 줄러서 서가 있는 거라. 꿈에서도 대박이 난 이곳 장맛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나 된 간장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안 됐습니다. 핵간장. 핵간장을 써야지 오래 묵은 간장이 몸엔 좋지만은 색깔이 진해가지고 나물 무치 너무 시큼해서요.
그래서 나물 무칠 때는 핵간장을 써야 됩니다. 깔끔한 핵간장과 참기름, 깨소금만으로 각종 나물을 볶고 무치고 여기에 진주 비빔밥에만 오른다는 육회까지 준비 완료. 그리고 숨겨진 고명 2가지가 더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김인가 파인가? 속대기라고 속대기 전남에 청정해역에서만 딱 나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이게 들어가야 진주 비빔밥이 완성이 돼요. 살짝 구운 속대기를 찢어 집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거기에 환상궁합이라는 데친 실파를 넣고 한 번 더 무쳐 준비하고 이게 항포묵이 청포묵에다가 치자물로 들인 건데 칠보 화반을 화려하게 써놓을 또 하나의 비법 고명 노란 황포묵은 화반의 꽃을 되시겠다. 그런데 모든 양념이 간장, 참기름, 깨소금이네요. 서로서로 조화롭게 아주 좋은 부드러운 맛을 내야 되는데 하나가 톡 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양념을 다 참기름, 깨소금 이런 식으로 순하게 어느 하나 톡 튀지 않게 이제 이렇게 양념을 합니다. 자, 이제 비빔밥에 고명을 올릴 차례. 양지머리를 푹 꼬은 육수로 지은 밥. 밥이 막 고슬고슬하게 잘 됐네. 구수한 맛이 막 나고. 양지머리 밥 위에 5가지 나물이 먼저 놓이고 속대기와 황포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회가 가장자리에 얹어지면 바로 이것이 칠보 화반 비빔밥. 그야말로 밥에 꽃이 폈다.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궁금증이 있는 이 맛을 놓칠 수는 없고 큰 양푼이에 7가지 나물 넣고 쓱싹쓱싹 비비다 보면 어느새 입안에는 침이 고인다. 그런데 지금 넣는 건 뭐예요? 이제 바지락으로 만든 보탕인데 이게 국물이 좀 들어가야 잘 비벼지거든요. 네, 이게 조미료 역할을 밥에 우리가 따로 뭐 조미료 안 넣어도 이게 바로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빔밥이란 이름의 유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말씀. 뭐 이제 하느님께 아니면 무슨 저 우주 만물 이런데 옛날에 장독에 묻어놓고 빌듯이 이렇게 빌잖아요. 그 비빈다. 그런 데서 비빔밥이 나온 그런 기원, 기도의 음식이라 해야 되나? 제사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봐야 되죠.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전설 속의 칠보 화반을 그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 대박! 30여 년 동안 역사적 사료와 증언으로 전설 속의 칠보 화반 비빔밥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온 정계인 명인. 그녀는 왜 비빔밥에 그토록 빠지게 된 것일까? 그 선조가 뭔가 주는 어떤 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비빔밥 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닌가. 제3의 가치, 어떤 융합의 정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가야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 비빔밥 한 그릇에 담았다는 게 팍 떠오르는데 제가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20년 동안 단 56명만이 지정될 정도로 까다롭다는 대한민국 식품 장인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신사랑을 담는다 하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런 귀한 음식을 더 오랫동안 보존을 잘 해서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진주 비빔밥 전수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진주 비빔밥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교방 음식이라든지 향토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박물관 비슷하게 전시도 하고 또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애써 만든 음식을 보자기에 싸고 어디론가 나서는 명인. 찾은 곳은 진주성안 논계사당인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진주의 진짜 법에 그 여기 동계님께 진주 비빔밥 7부 한 반을 올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전쟁과 한란 중에도 진주 비빔밥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건 기생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의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외란 이후 진주 교방에서는 가장 화려한 모습의 비빔밥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주 비빔밥은 칠보 화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란다. 칠보 화반이라는 뭐 칠보라는 말은 극락세계를 뜻하지만 극락세계 왕생하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화반이라는 것은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생들을 꽃에 비유해가지고 말하는 꽃이다, 헤어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생자신들을 표현한 어떤 꽃밥, 비빔밥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책으로 만들어서 정말 또 거기 오시는 높으신 뭐 양반들이나 또 최고의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따로 정말 정성스럽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게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닌가 이제. 패전을 승전으로 바꾼 여인들, 그 의기야말로 화반에 비길 수 있을까? 지금도 의기를 기리는 의암별제에서는 이 칠보 화반이 얌전히 오른다. 그러니 이 어찌 귀한 음식이 아닐까? 국난으로 위태로울 때나 크고 작은 잔치가 벌어질 때,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릴 때 언제나 우리 곁엔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만들었던 지혜의 음식 비빔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비빔밥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비빔밥 정신을 음식으로 이어가는 장인 정대임 씨가 칠보 화반을 다시 세상에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모처럼 체육관을 찾은 광빈 씨.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태권도! 아니 지금 애들은 태권도장에 와서 운동을 안 하고 컵 갖고 장난치고 있네? 물컵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요? 장난이라 하기엔 손놀림이며 표정들이 진지한데. 저도 운동하는 거라고요. 떠오르는 매력 만점 신종 인기 스포츠. 스포츠 스태킹을 지금 만나러 가보자. 뭐야? 이것도 스포츠야? 이게 운동이 돼요? 눈을 사로잡는 현란한 손놀림. 바로 요즘 인기몰이 중인 신종 스포츠.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스포츠 스태킹. 이름부터 생소한데. 미국에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전 세계 한 70여 개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지금 협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물컵 크기의 스피드 스택스 컵을 다양한 모양으로 쌓고 내리면서 기술과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 스태킹. 333 쌓기와 363 쌓기, 사이클 등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좌우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쌓고 내려야 기록이 인정된다. 단순하지만 독특한 기록 경쟁을 하기에 금방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건 간에 운동을 못하는 친구건 간에 간단하게 손쉽게 배울 수 있고 두 손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놀이처럼 쌓고 내리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처음에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친구들도 재미나게 놀이부터. 자, 그런 다음에 오른손 이렇게 놓고 왼손. 호기심 많은 광빈 씨도 스포츠 스태킹 도전. 곁눈질로 열심히 배워보는데 설마 이게 운동이 될까 싶었던 광빈 씨. 직접 해보니 만만치 않다. 이야, 순발력 기르는 데는 최고겠는데요. 정말 빠른데요? 아, 이거 운동 되겠어요. 무조건 왼손 오른손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응력이 좋아지고요. 일단은 제자리에서 정확한 자세로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30분, 1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스태킹을 하다 보면은 어른들이 피트니스장에서 필라테스를 하듯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서 땀도 많이 나게 되고 자세 교정도 되고요. 혼자서 하는 경기만 있으랴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 경기도 있다. 더블 종목은 2명의 스태커가 한 팀이 되어 최대한 빠르게 사이클 스태킹을 하는 경기. 한 명은 오른손을, 한 명은 왼손만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완벽한 호흡을 맞추려면 자연히 어깨 동무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2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면 우정도 더 깊어지겠죠? 와, 멋있다. 아니 그런데 혼자서 하는 거하고 둘이서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더 합치니까. 합치니까? 아니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지루해지는데 둘이서 하면
더 목표가 생기니까 재밌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가족이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요즘에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그 개인 가정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스포츠가 뭘까 해서 성격은 급한데 몸은 느린 광빈 씨. 이번엔 체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점보 스택스 게임에 참여해본다. 느림보 광빈 씨 때문에 오늘따라 운동을 많이 하게 된 어린 친구. 덩달아 고생이 많은데요. 이처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점보 스택스 게임은 팀별로 나누어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기에 재미는 물론 건강도 챙기고 협동심도 키울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체육 시간의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활용하는 인기 만점 놀이라고. 줄넘기 또는 버피 테스트, 팔굽혀펴기, 팔벌려 높이뛰기 이런 간단한 동작을 섞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컵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체력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순발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스포츠 스태킹. 스포츠 스태킹을 배워본 아이들은 어떤 점이 좋았을까? 심심할 때 하면 좋아요. 집중력도 길러지고 순발력도 좋아지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배우다 보면 기록을 빨리 내려는 마음에 조급해지기 마련. 하지만 실수 없이 쌓는 것이 기록 단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스포츠 스태킹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그 순발력하고 학교 성적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 스태킹을 통해서 이제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학습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 스태킹을 통해 가지고 여러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협동심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은 생소한 스포츠 스태킹. 바로 이 안에 스태킹 국가대표 선수가 하나도 아니고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잠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디에?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마 꼬마 친구들이었구나.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김채현, 김채선 자매. 국가대표가 선보이는 멋진 시범 경기. 아직은 도입 초기라 세계 무대의 벽은 높지만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나날이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고. 그런 국가대표에게 우리의 리포터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벌써 끝낸 우리의 대표 선수 대단하네요. 와, 이 스포츠 스태킹 정말 운동이 됩니다. 일단 집중력이 길러지고요, 순발력도 길러지고요.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포츠 스태킹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You win!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스포츠 스태킹.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0.001초를 다투는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짜릿한 성취감과 재미까지 있는 스포츠 스태킹. 여러분도 스포츠 스태킹에 지금 도전해보세요. 가을의 문턱, 시원한 바람결 따라 뜨거운 춤의 열기에 빠진 이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살살 빠진 이들이 있으니 저에게 살살한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네, 상어란 살사 댄스에 취미로 빠져드세요. 제주비치 사사했습니다. 파이팅! 후끈후끈 고요한 밤바다가 보이는 실내에는 흥겨운 음악과 뜨거운 춤의 열기로 가득하다. 마치 신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파티. 살사 페스티벌이야! 그렇다, 바로 살사 페스티벌이 열리는 현장. 영화에서 보거나 이름만 들어봤지 직접 보기도 처음. 남녀가
함께 어우러져 빙글빙글. 다소 낯선 풍경에 처음 접한 이들은 가슴이 쿵쾅거릴 지경. 살사 페스티벌이 남미 쪽에서 온 춤이라서 이 제주도가 남미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섬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라틴 페스티벌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살사춤 누가 즐기나 했더니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대부분 그렇게들 좋으세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 애기 저희 와이프 애기인데 임신했다가 올해 나서 왔어요. 또 왔어요. 재밌어서. 둘이서는 처음 놀러 왔는데 저희 같이 사회사랑 같이 뜨겁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춤출 수 있다는 게 벌써부터 흥분되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열리는 행사엔 국내의 전문 라틴 뮤지션과 댄서들은 물론 살사를 좋아하는 이들이 만사제치고 일상 탈출, 제주로 날아왔다. 네, 너무 신나고요.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요. 제주도 이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팀들 만나서 즐겁게 살사 공연해서 그리고 라이브 밴드 음악에 맞춰서 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야말로 살사 그 하나를 위해 온 밤을 불태우리라. 그렇게 페스티벌 첫날 밤에 깊어간다. 이튿날 함덕해변 잔디광장 오픈 스테이지에선 살사 레슨이 한창이다. 나도 배워보고 싶다. 울라울라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살사. 와, 벌써부터 저는 쿵쾅쿵쾅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에 하이라이트 무대가 펼쳐질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살사 페스티벌이 펼쳐지잖아요. 네네네. 제가 좀 사실은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여도 이게 몸이 좀 빳빳해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살사 괜찮아요? 예, 물론이죠. 간단한 스텝 6스텝만 밟으면 다 끝납니다. 살사 춤 하면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춤인가요? 일단 다이어트 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되고, 그다음에 이쁜 몸매가 만들어지겠죠. 이뻐진다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리라. 6개의 스텝만 알면 살사 기본기 끝. 1, 2 살사 돌리고. 오 된다. 어머, 혜진 씨 몸친 줄 알았는데 제법이네. 저 오늘 점수 주신다면 몇 점 주실 거예요? 네, 90점 되겠습니다. 이야, 춤으로 90점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니 뭐 춤 동작을 보다는 열정이 너무 좋아서 90점을 줬습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으시면 살사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전문 프로들이나 타고난 춤솜씨를 가져야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살사. 그러나 열정만 있으면 된다지 않는가. 즐기며 배우는 사이 어머, 절로 된다. 직접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요. 제주도 잘 온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서 살사 댄스를 추리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여기 페스티벌 열리는 거 알고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강습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소셜 댄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우게 된 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약간 제주도가 이국적인 느낌도 나니까 해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살사를 너무 열정적으로 추셨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제주에서 살사를? 지금 아름다운 해변 앞에서 그 흥겨운 음악이랑 같이 하니까 지금 뭔가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어디 지금 페스티벌 내가 지금 와 있구나라는 게 지금 실감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살사 댄스 비장의 무기. 땡띠암? 이번 페스티벌에서의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은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 댄스 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마다 개성 넘치는 공연에 축제가 빛을 발한다. 우와, 뒤에 보니까요. 비주얼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공연이에요? 바다니까 그러니까 캐리비안 해적인가 약간 이제 해적을 연상을 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즈라는 춤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살사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바다가 있고 하늘이 높고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요. 쿠바를 연상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살사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주변 환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주 비치 살사 페스티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문정희 마리입니다.
본 공연이 시작되고 아우라 넘치는 무대에 객석은 훅훅 달아오른다. 넋을 쏙 빼놓는 공연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 수 없다. 추는 이도 관객도 춤이 있어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이 순간. 저희의 최초 안무인데 여기 제주에서 처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여기서 하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무대를 서셨을 텐데 제주 이곳 함덕 해수욕장에서 살사 페스티벌에서 또 무대에 오르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무대가 바다 옆에서 하니까 어느 무대보다도 훨씬 필도 딱 훨씬 잘 받고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チェジュは韓国の随一の観光地と聞いていますが、すごく少なくフレンドリーな感じでやるの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あんなすごい多い観客の前だったのでかなり緊張いたしました。 맨 마지막 무대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소셜 댄스 타임. 일상의 팍팍함과 지루함도 날려버리고 무아지경 춤으로 본래에 나와 만나는 시간. 비치 살사 페스티벌이 있어 제주의 가을이 더욱 아름답다. 신나게 열정적으로 즐겨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주는 정말 제주만이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추억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이 오니까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좀 더 발전이 돼서 진짜 전 세계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